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지 외래에서 꼭 알아두면 좋을 영양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헷갈리기 쉬운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진짜 음식이 먼저, 영양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은 줄여야 할 것과 늘려야 할 것, 음료와 우유를 어떻게 챙길지, 그리고 영양제는 언제 필요한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영양에 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째, 진짜 음식이 먼저입니다. 시작은 모유 수유이고 평소 음료는 물과 우유가 기본입니다. 둘째,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첨가당, 가당음료, 그리고 공장에서 많이 가공한 초가공식품을 먼저 줄여주세요. 셋째, 늘려야 할 것은 통곡물과 다양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넷째, 영양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울 때만 쓰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에게는 규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타민 D 정도입니다. 소화의 영양에서 꼭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 전에는 생우유를 주지 마세요. 그리고 만 4세까지는 첨가당, 즉 설탕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당음료나 주스를 평소에 마시는 음료로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여러 개를 겹쳐주면 비타민 A나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과잉으로 쌓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젤리나 구미형 영양제는 당분이 많고 함량이 부족해 과량이 되기 쉽습니다. 키가 큰다, 머리가 좋아진다, 면역에 좋다 이런 광고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업적인 장내 세균 검사도 아직 권장되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여러 개 주고 계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영양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는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해보세요. 첫째, 진짜 음식에 가까운지, 즉 가공이 적고 원재료에 가까운가. 둘째, 첨가물이 적은가, 즉 첨가당이나 가당음료, 초가공식품이 적은가. 셋째, 영양 밀도가 높은가, 즉 같은 칼로리에 영양소가 풍부한가입니다. 가공 여부 자체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이 기준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어릴수록 들이기 쉽습니다. 3세에서 5세의 식습관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양의 기본은 진짜 음식입니다. 첫째, 우유 수유는 어떤 분유나 영양제보다 이득이 분명한 근거가 가장 탄탄한 아이의 첫 음식입니다. 감염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고 6개월까지 완전 모유 수유를 권장합니다. 다만 분유 수유도 괜찮으니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평소 마시는 것은 물과 우유가 기본입니다. 음료수는 가끔 특별한 날에 주시고 돌 이후의 우유는 좋은 단백질원이지만 맛을 더한 가당우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흰 쌀밥에서 잡곡밥으로 차츰 바꾸시고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늘려주세요. 새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증상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 보여주시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음료와 우유, 당은 어떻게 챙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당음료와 주스는 소화비만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100% 과일 주스도 당 함량은 가당음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음료수는 어른들의 술과 같다는 말처럼 평소 음료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유는 나이에 맞게 주시기 바랍니다. 돌 전에는 생우유를 주지 마시고 돌부터 2살까지는 일반 전지방 우유를, 2살 이후에는 저지방 우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비싼 토들러 분유는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첨가당은 만 4세까지 가능한 피하시고 가당 요거트나 마두유,
유산균 음료, 과자, 시리얼, 젤리에 수분당이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것을 채울 뿐 없던 건강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결핍이 있으면 효과가 있지만 결핍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양제보다 먼저 첨가당과 초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비타민 D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가장 흔한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세 번째는 철분인데 결핍이 흔하긴 하지만 필요한 고위험 아이에게만 줍니다. 그 외 영양제는 건강한 아이에게는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수화나 성장부진, 심한 편식, 채식, 흡수가 잘 안되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후에 선별적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주 쓰이는 영양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나라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모유 수혈하는 하루 400 인터내셔널 유니트를 권장을 하고 햇빛이 부족한 겨울철에 특히 부족해집니다. 철분은 가장 흔한 결핍으로 9에서 12개월 아동들에게 잘 생기는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챙기고 보충은 고위험 아이에게만 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는 음식이 먼저입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1에서 2회 제공을 하고 건강한 아이에게 보충제로 줄 근거는 약합니다. 종합 비타민, 아연, 유산균은 건강한 아이에게는 근거가 약하고 심한 편식이나 성장부진 같은 경우에만 상위에 선별적으로 복용을 하면 됩니다. 집에서 아동들에게 영양적인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모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므로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음식은 거부하는 것이 아동들에게는 정상이니 같은 음식을 8번에서 15번 정도 반복을 하면 대개 받아들입니다. 가당 음료나 초가공식품은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간식도 과일이나 우유, 통곡물 같은 진짜 음식으로 주시고 음료는 물과 우유로 챙겨주세요. 잔소리보다는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잘 안 먹고 키나 체중이 성장이 작을 때는 성장 부진의 원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심한 편식으로 고기나 채소처럼 한 식품군은 통째로 안 먹을 때는 부족한 영양소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식 같은 특수한 식단을 할 때는 필요한 보충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여러 개 주고 계실 때는 중복이나 과량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키, 머리, 면역에 좋다는 영양제가 궁금하실 때는 광고가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이는 것부터입니다. 어떤 영양제보다 먼저 첨가당과 가공음료, 초가공식품을 먼저 줄이시기를 권장합니다. 둘째, 진짜 음식이 먼저입니다. 모유수유로 시작을 하고 평소 음료는 물과 우유로 하고 통곡물과 다양한 채소를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식습관은 어릴수록 쉽습니다. 3세에서 5세의 식습관이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넷째, 영양제는 그 다음입니다. 건강한 아이에게 규칙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타민 D 정도이고 결핍이 의심될 때만 선별적으로 보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